관련해서 좀 특별한 어떤 그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따로 해볼 건데요. 지금 검찰이 이준석을 끌어들였잖아요. 이준석을 끌어들이면서 이준석과 김종인은 언제부터 알았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준석과 명태균과 둘 사이의 관계 안에서 대통령이나 기존의 영부인이 끼어들어 있는 상황을 연결했던, 조인을 했던 어떤 사람으로서 김종인을 끌어들여 갖고 같이 세트로 소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이에 이미 전화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는 건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정치 브로커인 이 명태균은 대통령 부부에게 영향력 있게 소개를 했을까라는 부분을 엮을 때 이준석으로만 갖고는 애초에 그 둘의 연결고리가 잘 안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준석이 명태균을 김건희한테 소개했다고 하면 이게 시기적으로 맞질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명태균과 대통령을 연결할 수 있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거를 김종인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관련해서 기사를 보고 앞으로 검찰의 의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한 핵심 테마가 정치인 인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록을 명 씨에게 제시하면서 이들과 언제 어떻게 만나서 친분을 쌓았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검찰은 명 씨로부터 이 의원과는 2021년 중반부터, 김 전 위원장과는 2020년 말부터 알게 됐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는 2021년 6월쯤 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 정치 브로커 사기꾼인 명태균이 이 사람 저 사람 지금 국지만에 안 걸려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명태균이 이만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배우를 이준석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원래는 김건희가 맞겠죠. 김건희를 팔고 다니면서 온갖 짓거리에 다 끼어들었으니까. 근데 그것만 갖고는 나머지 정치인 오세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고리를 연결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지. 그래서 명태균을 말하자면 기존의 정치 브로커로서 저 위치에 끌어올린 사람으로 김종인을 팔고 있는 거예요. 김종인을. 근데 이 김종인이란 인물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노병환이라고 하는 매우 그 출처가 수상쩍은 무속인이 한 명이 추가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노병환. 한. 예. 이 노병환이 누구냐면 일부 지금 요즘 유튜브에서 한참 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인데, 노병환 역술인. 역술인이에요. 유명한 역술인인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김건희, 윤석열하고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김건희의 주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관상이나 사주 같은 걸 묶어주면서 이른바 인사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아니냐라고 의심되는데, 이 사람의 녹취 영상에 뭐가 있냐고 하면 윤석열이 애초에 김종인을 만날 때 자기가 동석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진에 있어요. 그 김종인하고 윤석열하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지금 검찰총장 막 끝났을 때, 그러니까 검찰총장 그만두고 났을 때 김종인이가 이제 김종인이를 초대해갖고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 자리를 만든 사람이 명태균이라고 알려졌는데 그 자리에 합석했던 사람이 노병환이라는 거야, 자기 주장으로. 그래갖고 이분의 주장인 거죠. 이분의 주장인 거지.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 될 걸로 보이니까 둘이서 손을 잡아라라고 조인을 해줬다. 그래서 둘이 같이 말하자면 그 대선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진행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김건희에 대해서도 윤석열을 만나기 전부터 어느 정도는 그 연결고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을 보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김건희를 만나고 사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야. 다음 사진에서 보면. 그래서 마치 김건희를 통해 갖고 저 윤석열이를 잡아라 라고 해서 김건희가 사실상 윤석열을 앞세워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데 대한 주술적인 조언을, 무속적인 조언을 자기가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사주가 바뀌나요? 사주는 타고났기 때문에 사주인데 그게 바뀌나요? 바뀐다고 우기면 할 수 없는 거죠. 네. 김건희의 강한 운이 윤석열의 사주를 바꿨다라고 주장하라고 할 말이 없는 거야. 바뀌기도 하나 보지. 근데 그걸 원칙적인 논을 떠나갖고 믿는 놈들은 그렇게 믿는다는 거야. 문제는 이와 같은 똑같은 얘기를 누가 하고 있냐? 김종인이 하고 있다는 거야. 김종인 스스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거는 그냥 김건희 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영향력을 당연히 발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아직까지 제대로 틀고 있지 않은 녹취의 내용이 이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노병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김건희, 윤석열과 그렇게 친하고 그와 관련해갖고 인사라든지 어떤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줬다 그러면 대통령실 직원을 뽑는 부분부터 장차관까지도 이 사람을 통해갖고 사주를 보거나 그에 관련된 어떤 역술적인 거를 배경으로 해갖고 임명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 역할 중에 큰 역할을 했을 사람이 이 양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비열하고 더러운 거래 얘기를 합니다만 이 나라가 이미 건진, 이런 역술인, 명태균 역술인도 아니야, 사실은. 이 사이비, 이런 사람들을 통해갖고, 천공 이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걔네들이 김건희한테 던지듯 해주는, 역술적인, 무속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나라의 정치, 행정, 인사를 전부 다 좌지우지 해왔다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지가 생각을 해갖고 제대로 된 통찰을 거쳐가지고 검토를 해서 만들어진 게 없는 거야. 점쟁이가 찍어준 대로 다 한 거야. 이 나라의 모든 공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관저 이전도 마찬가지고, 이 정부가 했던 굵직굵직한 모든 정책들과 인사들 다가 따져놓고 보니까 다 무속을 베이스로 한 무당들 장난질이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신정국가, 이거 신정이라고 말도 할 수 없잖아. 이거 그냥 무속국가 아니냐고. 이거 저기 아프리카 부족 국가잖아요. 그러지. 주술사들이 추장 데리고 하는 거랑 이게 뭐가 다르냐고.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엮어내는 것까지도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김건희와 윤석열을 가리고 이쪽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 배후 인물로 또 김종인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종인이 다 소개시켜줬다. 김종인이 오세훈이도 소개시켜줬고 나경원이도 소개시켜줬고 다 이런 사람들 만나보라고 후견인 한 거다라고 몰고 가려고 할 거라는 거죠. 이게 노병환 씨 제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분 관련해가지고 2021년 10월 13일 뉴스톱에 이제 나온 기사 중에 요 노병환 씨 관련 얘기가 있는데요. 자, 이 노병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3년 전부터 김종인 박사가 윤석열이 어때? 하고 여러 번 물어보더라. 김종인 박사하고 윤 후보 아버지하고 잘 아는 사이다. 그래서 괜찮다. 좀 소란스럽기는 하겠지만 감이 된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늦게 터지는 사주다. 원래 정치할 사주는 아니었다. 부인을 만나서 정치하는 사주로 바뀌었다. 사주에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약점을 커버하는 것이 부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김종인 씨는 윤석열 부친인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아무튼 윤기중 교수요. 윤기중 교수 친일파 그 장학생 1호 윤기중 교수랑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윤석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본 건 이게 2021년에 3년 전이라 했던 2018년이면 검찰총장을 이제 막 시작할 단계, 그 단계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미 얘가 나중에 정치인으로서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냐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은 관심이 있었다는 거잖아. 이 기사만 보게 되더라도. 그러네. 그러니까 2020년에 처음 만났다. 2020년 말에 처음 만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야. 이 주장은. 결국 이것들은 사실상 윤석열한테 이때부터 어느 정도 대운에 대한 사주 얘기를 해줘 가면서 그러면은 김종인이 아니 2018년이면은 문재인 대통령 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란을 꽤 했네. 그 전부터 이것들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세워가지고 후계 구도를 그렇게 가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 새끼들이 야합을 했구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김건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는 원래 민주당에서 나오려고 했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쪽으로 국진당으로 온 거라 마지막까지 선택의 기로가 많았다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김건희 때문에 지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김건희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김건희를 놓으면 그렇지. 대통령에서 못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검찰총장도 못했겠지. 그러네. 그래서 김건희가 사실은 이낙연과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 윤석열과 김종인을 비롯한 김한길 그 안에 있는 그 민주당 안에 있었던 인사들하고 이미 이때부터 차기 다음 권력의 승계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한 상태에서 짬짬이를 쳐먹고 있었던 거예요. 아크로비스타에서 왜 김한길과 이낙연이 와서 술 먹고 고스톱 치고 거기서 놀다 갔겠냐고. 결론적으로 이미 그때부터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 막판에 가갖고 지네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나름 꼼수를 쓰고 있었고 아마 그런 과정 중에 결국 명태균하고 김종인도 뭐 정치적인 아버지 어떻게 얘기하는 거 보면 명태균과 김종인의 관계도 최소한 그 이전부터 어떤 형태로든지 연결이 돼 있었을 거야. 그리고 김종인도 똑똑하고 비대위원장인 척 하지만 결국은 윤석열 물어본 건 역술인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이게 너무 웃기다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최고 지도자가 그 최고의 권력을 가지는 이란 신정체제 국가도 아니고 뭐 하는 짓거리야 이게.